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이네요.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5년차 미얀마 후지 사과밭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기 사과밭하고 반대편에 이제 자옹 사과밭하고 4년차에 불안병이 많이 왔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병 심한 거는 캐내고 이제 뭐먹을 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죽은 자리에다가 이제 제가 식재를 오래 했는데 이제 자옹 사과밭도 그 아리수를 많이 사다가 심고 부사도 심고 그리고 시나노 골드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먹이 정말 잘못 사면은 이게 1년이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대목은 작은 대목이에요. M9 작은 대목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불안병이에요. 제가 이제 단골로 거래하는 이제 모맥상인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불안병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잖아요.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목 이제 포장해서 키우면서 빗물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병이 다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새순도 안 나오겠죠.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안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은 거의 고소한다고 봐야 되고 거의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빨리 캐내고 잘라내고 가지 불안병을 잘라내는 게 좋고 이렇게 대목에 걸리면 거의 살리기 힘들어요. 괜히 고생만 하지 차라리 뽑아내고 새로 심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온 거는 10그루인데 아마 다 하면은 한 2, 30그루가 이런 불안병이 걸려가지고 올해 이제 캐내고 내년에 이제 심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가 한 나무 죽은 공간이 뻥 뚫혀 있으면은 보기도 엄청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년 동안 또 그거를 바라봐야 되고 1년 딜레이가 되니까 엄청 속상하네요. 모목상 이제 사장님하고 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작년에 워낙 불안병이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표시가 나지만 이거 모목을 사왔을 때는 10개씩 묶음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모목상에서도 막 뽑아서 그냥 저거를 하지 아주 심한 거는 이제 골라냈겠지만 작년에 이제 포장이 모목 생산하는 포장이 이제 물에 잠겼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 통화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대목 이제 내년에 이거 몇 그루 정도 되려나 이제 봐서 이제 내년에 이제 모목을 받든지 아니면 돈으로 환불을 받기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이 나무를 오래 심었는데 새순이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요 대목 부위나 아니면 몸통이라도 이렇게 불안병 몸통에도 불안병이 와요. 이렇게 마른 것 같이 이렇게 된 부위가 이게 다 불안병이에요. 이게 가지에도 불안병이 생기고 대목에도 불안병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모목을 사와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모목 포장해서 벌써 이게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서 보상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모목을 싸서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많이 속상하네요.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이제 미얀마 후지 사과밭인데 후지 부산은 현재 상태가 이래요. 뭐 중심화가 살한 게 거의 많고 보통은 이제 척과나 이런 거 필 때는 또 냉해가 입어서 척가 같은 경우는 죽은 것도 있고 이래서 뭐 이 밭은 냉해 피해는 후지는 냉해 피해 전밭이 없고 이제 척가가 이제 꽃눈이 들어온 밭 이제 그런 밭은 이제 있어요. 이 밭 같은 경우는 10그루 중에서 한 그루 정도는 이제 꽃눈이 부실해 가지고 수정도 안 되고 착가도 안 되고 이러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 어떤 밭은 뭐 11년차 사과밭은 어떤 밭은 상태가 좋고 어떤 밭은 또 좀 결실량이 적고 그러는 이제 상황이에요.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는 뭐 엄청 심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도 같은 사과 농사를 짓는 가원주로서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착과가 안 되면 이게 정말 한 해 농사를 재미없이 계속 약은 또 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자홍사과밭은 이제 대충 뭐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중심화는 100% 다 고사하고 척화도 뭐 하나 간신히 살릴까 말까 한 그런 나무도 있고 완전히 이제 전체적 꽃봉우리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완전히 다 떨어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주 올해는 홍로계열 자홍은 뭐 거의 뭐 어느 정도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충 적가 작업 다 하고 이제 여기 이 사과밭 이제 후지 사과밭 지금 적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중심화 중간에 있는 거 대 크고 알이 튼튼한 거 요런 거 하나만 저는 이제 손으로 적과를 해요. 손으로 대가리를 똑똑 뛰는 거예요. 그게 뛰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습관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손은 좀 아픈데 뭐 그래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똑똑 잘 떨어져요. 그래서 양손으로 저는 막 하기 때문에 가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손이 많이 망가져요. 손이 여기가 엄청 아파요.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이렇게 잘 떨어지지만 이게 이제 더 알이 크면은 이게 대가 질기지기 때문에 점점 질겨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손이 많이 아파요. 지금 하기에는 좋죠. 작았을 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정말 이게 정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적과를 정말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해거리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 부산은 꽃대가 이렇게 길고 이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홍로밭은 그래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도 많이 속상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가서 올해 심은 모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동을 할게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미얀마 부사 올해 식재한 거예요. 불안병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불안병이 걸려서 한 나무 캐내고 이렇게 1.5m로 식재를 했는데 한 나무 캐내고 M9이라서 그냥 새 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간격이 75cm가 되는 거죠. 저쪽에 가장자리 보면은 제가 75cm로 한 줄을 심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키워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가지고 또 불안병이 또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아예 75cm로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올해 심은 건데 이게 미얀마 부사 M9이에요. 이게 이제 특멸하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가지 굵은 가지 아주 뭐 이 주간에 비해서 3분의 1, 뭐 2분의 1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제가 몇 개만 뭐 한 4개 정도만 자른 표시가 있네요. 이런 것만 없애주고 나머지 가지들은 그냥 남겨놨어요. 이러면은 내년에 이런 특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2년 차에 대목 굵기나 이 나무 수세나 이런 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목을 사실 때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무조건 특묘를 사야 되고 그러고 이 가지 발생이 잘 돼 있는 가지 모목을 사야지 가지 발생이 안 된 그냥 해철이며 이런 걸 사면은 1년 잘못하면 잘못 키우면 뭐 2년도 늦어지고 막 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셔가지고 주더라도 특묘를 사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모목 구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도 예약이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이제 거래하는데도 벌써 예약이 다 끝났고 내년께 그래서 작은 모 같은 경우는 이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알아봐야지 내년에 식재할 것도 구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올해 그래도 자홍 한 200주 하고 시나노골도 한 30주, 그리고 홍로 100주, 아니 미얀마 부사 100주 이렇게 올해 이제 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이 되는데, 지금 그쪽에 산불 때문에 그쪽에 주산지가 많이, 사과나무 과원이 많이 이제 불에 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모목을 내년에 대량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목 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보통 해에도 내년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해라 가지고 정말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심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정말 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약을 하고, 모목을 예약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도 이제 늦은 것 같아요. 지금도 구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식재한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듬뿍 줘야 돼요. 이게 오래 심은 나무들은 뿌리가 많지가 않고, 땅하고 뿌리하고 이렇게 딱 할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런 새순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만약에 비료를 주고 싶으면은 NK 비료나 요소나 이렇게 대목 근처에 이렇게 옆에다가 한 주먹 정도, 5월 정도에는 이제 위에다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용을 안 하는데,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는데, 그래도 빨리 키우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유인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오자마자 이렇게 유인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 가지가, 척지가 너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뒀다가 이제 지금 정도는 이제 유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유인을 안 하고 내두면 이 척지 끝에만 계속 자라고, 이렇게 유인을 해주면은 제가 손가락 있는데 이쪽 가지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인을 이제 해주면 좋은데, 이게 다른 농사 이제 지금 적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야 이런 거를 빨리 유인을 해줘야지 이 척지 굵기가 안 굵어지고, 지금 여기 척지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런 게 내년에 이제 올해 꽃눈이 돼서 내년에 사과를 여기에다가 결과지가 나와서 여기다 착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유인을 해주면 좋은데 이거 할 시간은 없네요. 요런 게 이제 내년에 꽃눈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는 75cm니까 대목 노출 M9이고 대목 노출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수세는 그래 셀 거라고 안 하는데, 만약에 혹시 이제 식재를 했는데 신초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척지가 있으면, 지금 신초가 한 5cm 자랐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20cm 이렇게 다 자랐으면은 척지껏 적심을 해주세요. 척지껏만 이렇게 성장점만 띄워주면은 이게 15일, 20일 동안 멈춰 있으면서 이쪽 안에 이제 새순이, 요런데 새순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적심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 것 같다 이러면 적심을 해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15일, 25일 멈췄다가 또 20cm 이렇게 자라면은 상황을 봐서 또 적심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식재 거리가 넓다든지 그러면은 저는 적심은 후지, 부사 같은 경우는 적심하는 걸 추천을 안 드려요. 적심을 하면은 단점이, 이게 적심을 하면 하늘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 유인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유인은 안 하고, 적심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기부에서만
이렇게 수평 유인을 해주면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면서 그러기 때문에, 근데 너무 또 수세가 세면 적심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무마다 상황을 이제 봐서 그거는 이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올해 식재한 나무나 작년에 식재한 나무는 이 가지들, 이 척지라고 하는데 이 척지들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지가 너무 굵은 게 특별한 가지가 있으면은 그 가지가 양분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쇠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가지, 굵은 가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양분이 가지마다 골고루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간 이제 끝이고요. 이거 연장지고, 그러면 요 경쟁하는 요런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없애주면은 여기에 이제 양분이 집중되면서 힘을 받겠죠. 그러고 이제 해초리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잖아요. 가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주간에서 새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나오다 보면 밑에가 뭐 20cm 자라고 위에가 5cm 자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자라고 나무라는 거는 이제 위에 상부가 빨리 자라요. 정부 우세성 때문에. 그러면 밑에는 예를 들어서 5cm 밖에 안 자랐는데 위에가 20cm가 자랐잖아. 이러면 가분수가 되잖아. 그럴 때는 빨리 위에 가지들을 수평 유인을 해주고 적심을 하고요. 완전 수평 이하로 이렇게 만약 20cm 자랐으면은 이렇게 빨리 위에를 조금 뭐 이클립이나 이런 걸로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하고 적심을 해주고, 그러면은 일로 갈 양분이 이제 잠깐 중단되면서 밑에 5cm, 10cm 짜리 신초로 양분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20cm, 30cm 키워와야지 위에는 10cm나 15cm는 막아야지 수형 연재 이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빨리 신초를 유인을 하지 말고 최고 상단에 만약에 신초가 10cm나 이 정도 자라면 빨리 유인을 해주고 상황 식재거리에 따라서 적심을 하고요. 이제 밀식 재배 같은 경우는 수평 유인 하자마자 바로 적심을 동시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식재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냥 수평 유인만 해주고 적심은 안 해도 되고요. 밑에는 빨리 유인을 안 해주면은 또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쁜 수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올해 심으신 분들이 아상 처리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는 올해 식재한 나무는 아상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 2년 차에 하면 좋은데, 꼭 하고 싶으면은 이제 수세가 좋은 나무, 센 나무, 그런 나무들은 여기다가 이제 아상 처리를 5월 중순 정도, 지금 정도나 5월 중순 정도는 해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심은 거나 이런 게 수형이 막 완전히 흐트러진 게 있으면은 제가 보여주면서 할 텐데, 거의 뭐 지금 모양이나 뭐 손댈 게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예, 오늘은 그냥 제밭 그냥 보여주면서 그 불안병 걸린 그런 모목도 보여주고, 그게 이제 불안병이라는 건 이제 초보자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